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추위가 한풀 꺾였었어서 이 같은 영하 10도의 추위가 더 춥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길에 정말 비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번 주말에도 이 같은 강추위는 지속된다고 한다는 사실인데요. 요즘 특히 감기 그리고 또 몸살, 독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속도 든든하게 채우셔서 건강관리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금요일장 시작이 됐는데 종목 킥 서비스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시황부터 간단히 볼게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증시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1% 빠진 1944까지 밀려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벌써 오전장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시장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요, 오늘은 운수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내리는 업종들이 더 많은데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볼까요?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200조 원 돌파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삼성전자. 어제 오늘 1%대 조정을 받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화 강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익이 굉장히 악화된 결과를 내놨던 현대차에 이어서 오늘 기아차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으로 보면 사상 최대 실적이었다고는 하는데 4분기 실적만 뚝 떼서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49% 감소해서 시장의 우려를 확인한 정도의 결과가 나왔었고요. 오늘 장에서 급락세,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장중 4%나 밀리던데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퀵 서비스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 궁금증 해결해 가셔야겠죠.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013-3366-0110번 통해서 들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점 자세히 남겨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전화로 참여하시면 되겠어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나오셨고요. 역시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의 룰부터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종목 상담 보다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 주어집니다. 30초 남았을 때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별점제 시행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1월도 다 끝나가는데 과연 1월의 별점 왕은 어떤 분이 되실지, 남은 원장님께서 1월에도 역시 별점 왕이 되실지 아니면 이상로 대표께서 다시 탈환해 가실지 시청자 여러분들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면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평양 제약. 태평양 제약이요. 예. 예,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36,000원에 30%. 36,000원에 30%요? 예. 어제 혹시 문자로 이 종목 봐달라고 연락을 하셨었죠? 예,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이렇게 다시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36,000원에 사셨으면 언제 매수가 된 겁니까? 한 두 달 넘은 것 같은데요. 2달 정도 되셨고요. 예. 이 종목은 어떻게 사게 되셨어요? 아무래 퍼시픽이랑 M&A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그런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오를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신 거고요. 예, 그러는데 계속 빠지더라고요. 어떻게 기간은 좀 길게 보고 들어가셨어요? 예.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예.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요? 아니, 이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손절도 고려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남은호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유기내 자문위원도 함께 태평양 제약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예, 집계를 해봤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매도가 가장 많아요. 지금 그냥 팔아라가 3분이시고 보유가 2분, 분할로 매도하자가 1분이십니다. 남은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태평양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분사가 되어서 제약 부분에서 뭐 케토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어떤 활동을 했었지만은요, 실적이 별로 안 좋음에 따라서 이제 아모레 퍼시픽, 즉 아모레 G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 태평양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모레 G로 편입이 되고요, 상장 폐지가 되는 이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고요. 지금 거래량이요 너무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는 뭐 어떤 의미냐면 소액 주주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는 아무도 없고 기관 주주라든지 그리고 아모레 자체의 어떤 지분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주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아모레 퍼시픽하고의 같은 주가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 10월 달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고요. 예, 예. 그 상승폭에 대한 반납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주가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되냐면 결국 그 태평양 제약을 돌려주고 아무래도 이제 퍼시픽을 받게 되게 될 건데요. 하나 기억하실 것은 지금 주총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아직까지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반대 의견 의사가 안 들어왔죠. 예. 예. 반대 의사 결정이 그 질의가 들어오면은요 반드시 반대하셔야 됩니다. 아, 예. 일단은 반대는 해 놓으세요. 증권사 직원분들하고 연락을 하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증권사 직원분들에게 요거 그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해 달라고 미리 말씀해 놓으시면은 예.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예, 예. 그 주식 매수 청구권 권리의 그 가격하고 예. 그다음에 주가하고 비교를 해서 예. 높은 가격에 파실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증권사 직원분께 좀 상담을 하시면 좀 상세히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요, 일단 거래량이 전혀 없는 가운데 떨어지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격은 거의 의미가 없다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그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예, 계속 더 떨어져도 예. 결국에는 이 종목이 결국 아모레 퍼시픽으로 바뀌는 부분이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지금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죠. 올라갔다가 지금 10월 달 이후에 예. 고점에서 보면은 이제 별로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요만큼 예.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즉 51만 원에서 41만 원이니까 약 20% 정도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태평양 제약은 36,000원에서 27,000원이니까 한 30% 떨어진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더 많이 떨어졌어요. 예.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일단은 계속 보유하셨다가 아, 이제 예, 예. 합병 그리고 주식 매수 청구권까지 예. 고려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이제 상환 받으시는 게 현재는 나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왜냐면 지금 뭐 내려가면서 매도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지금 거래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렇지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네, 보유를 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증권사 직원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예, 네. 증권사 직원을 통해서 일단은 통화를 좀 해보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상담은 태평양 제약이었고요. 태평양 제약이 아모레 G에 합병이 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번에 아모레 G가 문의 들어와 있어서 이상로 대표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아모레 G를 문의하신 분 사신 가격이 48만 3천 원이라고 하시고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하시면서 비중이 30%라고 걱정이 많다고 하십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예. 일단 뭐 가격대가 지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48만 3천 원에 사셨으면 지금 마음고생도 상당히 심하고요. 흰머리가 한 개, 두 개씩 날 때쯤 됐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서 나무는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평양 제약을 100% 이제 자회사로 어느 정도 편입을 할 건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모레지 안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이니스프리, 그리고 뭐
에뛰드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로 골고루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거래량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상당히 거래량이 적은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대주주들이 물량 자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을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낙폭 자체도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파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우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점에서 보시면 아직까지는 추이 자체가 그렇게 나쁜 추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뭐 손절을 할 타이밍은 벌써 놓쳤었고요. 대신에 하단에 보신다면 지금은 38만 원까지도 혹시나 내려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관점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니까요. 어느 정도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모레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문의가 들어왔네요.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메디톡스가 지금 85,000원에 거래가 되는데요. 사신 가격이 89,000원이시고 15%십니다.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손절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 지금 뭐 메디톡스의 경우에는요, 거의 뭐 최고의 코스닥 지금 바이오 주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메디톡신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속도로 지금 팽상되고 있고요. 이는 2012년뿐만 아니라 2013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의 어떤 작사량이 과도할 정도로 지금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요, 계속 추세적 탄력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이 89,000원, 지금 85,000원인데요. 다시 한번 매수 가격으로 넘어오는 거는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주의할 점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장기 조정 선상에서 조정이 깊어지게 되면, 기간 조정이 길어지게 되면 결국 큰 상승이든지 큰 하락이든지 방향성을 잡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방향성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우선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요, 정말 좋은 추세적 흐름들을 쭉 보여왔습니다. 쭉 보여오다가 지금 지난 11월부터 어느 정도 저항을 받으면서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 어떤 박스권 흐름들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이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지금 가격에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이 83,000원대, 83,000원대는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83,000원대는 유지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3,000원만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함으로써 한 10만 원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83,000원만 유지를 한다면 계속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절가가 83,000원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정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메디톡스 봤고요. 이번에 매수문인데요.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가 주가가 거의 뭐 날아가네. 오늘도 3.6% 급등인데요. 이 종목 사도 좋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게 이유가 한 가지가 있겠죠. 그만큼 LED 업황에 대해서 지금 바닥권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실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서울반도체라는 종목군인데요.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물대에 부딪혔던 형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고 했던 가격대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3만 원대에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 1차적인 매도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자리보다는요. 36,000원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재매수를 하시던가 아니면 하단에 보시면 3만 원대 다시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그때 N자형 파동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 번만에 좀 뚫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N자형 파동을 기다렸다가 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하단으로 N자형 파동을 한 번 더 보시는 전략이 좀 더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금호전기가 36,000원을 넘어가든지 네.
아니면 3만 원까지 조정받을 때 네, 맞습니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금호전기 봤고요. 이번에도 매수문인데요. 농심이네요. 농심을 사고 싶다는 분이 계십니다. 봐드릴게요. 이 종목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은 원장님. 예, 농심의 경우 이제 1,000억 원에 대한 과징금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면서 이익이 급격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좋은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요, 역시 2012년에 어떤 과징금을 2013년으로 쪼개지 않고 2012년에 합산함으로써 오히려 매는 먼저 맞고 이제부터는 13년은 기대치 좀 크게 가져가겠다. 이러한 정책들이요. 우리 기업의 정책이 오히려 주주들한테는 좀 더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 계속되는 기관들의 매수, 최근에서는 기관이 조금 매도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 외국인들의 흐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었는데요. 점진적으로 외국인이 다시 입지를 하고 있다는 점들은 예. 이 농심 관련 되어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매수가 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장의 상황은요, 때에 따라서는, 즉, PER이, 중요한 때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PBR이 중요한 때가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 지금 PBR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PBR 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수를 언제 할 것인가? 이 추세 가격을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매수 가격은 한 27만원 선, 27만원에서 27만 5천원 정도 매수권역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 충격이나 의외의 변수가 돌발적으로 나타난다면 손절매 가격은 26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 원장님, 앞서서 지금 PER보다 PBR이 중요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수익성을 내는 것보다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 어떤 때는 이게 추종하는 이런 흐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자산에 대한 가치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2012년 1년과 최근에 한 달 정도의 흐름들을 쭉 지켜보면은요, 전부 다 철저히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PBR 1, 즉 퍼가 과거에는 구면 바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2012년을 보면은요, 퍼에 대한 어떤 주가 지수의 상관관계보다는 PBR 1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PBR 1만 도래했을 경우에 지수가 다 반등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PBR이 낮은 저 PBR주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통신 그리고 유틸리티 그리고 은행과 증권. 은행 증권은 원래 이제 평가 저 PBR 주지만 유틸이라든지 통신주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역시 PBR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는 투자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주식 초보라고 하시면서 아시아나항공을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3660님. 11,050원에 사셨다 그랬는데 비중 안 적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빙그레 볼게요. 빙그레 사신 분 11만 8천 원에 10%시고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3832님 주셨어요. 네, 뭐 본전이네요. 11만 9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방금 11만 8,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현재 자리 같은 경우 빙그레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실적적인 부분이거든요.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못 났다는 거죠. 4분기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랠리를 한창 할 때를 올라올 때를 한번 같이 보시면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중국인들이 양손에 빙그레와 초코파이를 들고 먹는다.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빙그레의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차피 거품이 제거되어야지만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이죠. 그래서 지금은 빙그레 같은 경우에 기대감이 올랐다면 시장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어느 정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 수치를 도달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빠진다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말부터 시작되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빙그레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웃을 일이 없지만요. 좀 더 길게 보시면 빙그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
말씀드리겠고요. 예. 대신에 밑에 손절가만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11만 원 정도를 일단은 1차적인 추세적인 이탈선으로 한번 보시면서 11만 원 선까지 오면 그때는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빙그레 봤습니다. 종목 하나 또 볼게요. 이번에 볼 종목은 아시아나 항공입니다. 다시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시지는 않았으니까 매수가만 알고 저희가 상담을 해볼게요. 아시아나 항공을 11,050원에 사셨습니다. 주식 초보라고 하셨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어요. 예. 너무 지금 매수가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2년 실적 상당히 좀 안 좋게 나타났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장거리 노선의 확보를 위한 투자가 좀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또 화물에 대한 어떤 그 투자도 상당히 좀 많이 늘려놓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처음에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적 악화에 어떤 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이런 부분들은 13년에는 조금 더 좀 양호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그 와중에 이제 일본 노선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원화 강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일본인 관광객이 급격히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원화 강세가 일단 위안화하고도 겹치면서 강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 관광객도 어느 정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인바운드 측면으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계속해서 아웃바운드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이럴 경우에 사실은 여행주들이 좀 더 수익성은 좋아지는 반면에 항공주들은 별로 좀 힘이 좀 약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우려가 지금 현재의 주가의 최근 하락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하락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은요, 단기간 돌릴 만한 또 특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고요. 회사채 등급도 그 트리플 B이기 때문에 지금 뭐 ABS를 발행하는 식으로의 자산을 좀 다시 모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렇지만 11,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현재의 손절 가격은요, 정해드릴 수가 없고요. 조금 시간을 두고 일단 어느 정도 이 항공이나 우리 지수 자체가 안정을 찾는 데까지는 계속 좀 들고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손절은 의미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아시아나항공 그냥 들고 가 보십시오. 언젠가는 주가가 좀 더 올라와서 지금은 팔아도 되나라는 시점이 다시 올 것도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이번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실리콘 웍스가요. 예. 그걸 내가 지금 6천에 사갖고 24,000원에 또 한 번 샀는데 이렇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도 좀 알고 싶고. 예. 26,000원, 24,000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사셨다고요? 예. 예, 평균 단가를 알고 계십니까? 매수 단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5,000원 정도 생각할까요? 예. 예, 그 정도의 비중은 얼마 들어가셨어요? 한 30% 됩니다. 30% 정도요. 실리콘 웍스를 언제부터 매매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저게 27,000원, 8,000원부터 계속 매매를 하다가 예. 29,000원에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떨어져서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또 들어갔는데 예. 됐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웍스로 사고팔고를 하셨던 예. 종목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상로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예, 실리콘 웍스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 볼게요. 예, 저희가 앞서서 먼저 여쭤봤더니요. 의견이 또 다양합니다. 매도 두 분, 보유 두 분, 비중 축소가 두 분이십니다. 이상로 대표님, 얘기 좀 나눠보세요. 예.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왜 여기 서울경제TV를 자주 안 보십니까? 예. 예, 자주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실리콘웍스가 제가 이거 벌써 실리콘웍스 이 방송을 통해서 한 4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항상 얘기할 때 지금 사면 안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기억나는 게 저번 주에 22,000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2만 천 얼마였는데 그때 제가 좀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봅시다. 지금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 왜 고점에 사셔서 왜 그런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예. 좀 힘을 좀 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는 관점만에 대해서 예. 좀 말씀드릴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이건데요. 예. 지금 이렇게 빠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아이패드라는 것 때문에 빠졌거든요. 아, 예. 예, 오늘 뉴스에 처음으로 나왔던 게 애플이 급락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아이패드의 매출 자체가 그만큼 많이 안 잡혔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이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오늘 그리고 오늘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대신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4분기의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대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예. 한 번 더 우리가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가격대 25,000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대신 24,000원에서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비중 축소를 하는 관점에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 반 정도만 예, 축소를 반 할까요? 이상은 좀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반 예. 정도요? 예, 예.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수권으로 예. 21,000원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를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 좀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비중이 벌써 30%가 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지는 마세요. 예. 예. 대신에 하단에서 받쳐준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2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예.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지금 17%, 18% 정도 손실이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예. 지금. 예. 다음부터 대신에 약속 한 개를 하신다면 다음 주부터는 꼭 한번 시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지금 이제 추가로 더 사셔서 매수 단가를 25,000원 정도로 낮추셨는데요. 예. 그 정도까지는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24,000원 정도 왔을 때 비중을 반 정도 줄여 보십시오. 그리고 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저희가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전화 연결 드릴 거예요.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실리콘웍스까지 봤습니다. 오늘도 문자,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고 계시니까 좀 빨리빨리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한제강이고요. 9,700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또 많으세요. 40%. 전망 어떤지 물어보셨어요. 예, 현재 대한제강 같은 경우에도 9,700원에서 6,100원이니까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자, 철강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은 사실은 좀 환율 측에서는 이익을 좀 얻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좀 떨어지면서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환율에 대한 이익보다 이 제품 단가의 하락이 너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가 싸지는 것보다 제품 가격이 공급률이 너무 높으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 철강업에 대한 좀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최근 이제 중국의 바오산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월 연속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철강업 관련해서 가장 선행 지표가 바로 중국의 철강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3개월 연속 중국의 철강 가격이 바오산 철강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2013년의 경기는 좀 더 팽창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춘절 전후에서 좀 강력하게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역시 철강주들은 우리나라 국내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빚을 볼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면은요, 매수하신 가격을 제가 초록색 선으로 표시를 해 두었고요. 현재 2011년 이후에 추세는 하단의 추세선은 충분히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고점에 어느 정도 탄력이 강화되는 소형주의 특징이었죠. 이러한 고점들에 대해서 부담을 떨쳐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추세선 즉 7,800원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2월 말까지 그리고 좀 1, 4분기 내에서 매수 가격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884 하나님께서 기산텔레콤을 사고 싶다고 지금 문자 몇 개 보내셨는데요. 적정 매수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장중에 한 7% 급등했다가 수익이 많이 줄었거든요. 예. 예. 걱정되는 부분이 시청자분이 상담을 받기 전에 미리 사셨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네요. 예. 빨간색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반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우리가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누군가는 지금 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단에 대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평선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늘 시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개발학을 조금 동반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우리가 쉽사리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군은 아니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일격도 자체가 지금 21선까지 모여 있는 상태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밑에 일격도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죠. 그만큼 지금 하단에 있는 물량 자체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윗꼬리가 달린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과정에서는 우리가 2,000원 선 자체가 지금은 저항 구간이 지지 구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신다면 2,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남은호 원장님, 이상로 대표한테 문자 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태평양도 고맙다고 하셨고요. 이상로 대표께도 별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 코맥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문자 계속 보내주셨는데 오늘에서야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맥스 7737님께서 주셨는데요. 2,950원에 40% 전망 알고 싶다고요. 예, 코맥스의 요즘 흐름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종목의 가격은 결국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 내부의 어떤 변화는요,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지난 키코 사태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점진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앞으로의 또 홈네트워크 시장은요, 2013년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좀 팽창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다른 이제 네임밸류를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이익은 계속적으로 13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주가의 흐름은요,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리고 소형주 전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작년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한 시세가 순간적으로 나타났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요. 현재의 상황은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은 역시 어느 방향으로 이제 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 비중이 많지만 않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타고 추세를 깼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에 나서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현 가격이 추세대 근처에 와 있는데요. 2,600원을 하회할 경우에서는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손절매를 권해드리고요. 그렇지 않다면 3,000원 이상까지는 일단은 계속 보유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맥스 봐드렸습니다. 이번에 JW 중해신약 볼게요. 문자로 들어왔고요. JW 중해신약 사신 가격이 6,470원이시고 비중 20%십니다. 이상우 대표님. 예, 가격대를 한번 보니까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무상증자가 실현되고 난 다음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나 사셨으면 그렇게 하셨는 것 같은데,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은 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일단은 매수는 금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거기에 증자를 한다는 말 자체에 일단은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연출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술적 분석으로 해서 좀 접근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지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150원대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6,100원까지 만약에 지지가 안 된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이탈로 보고 손절가를 좀 짧게 대응하신 전략이 좀 좋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대신에 상단으로 만약에 튀어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우리가 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 6,15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은요, 삼성화재예요. 삼성화재를 봐달라고 문의하신 분 지금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성화재 주가도 잘 올라가는데요. 매수가가 21만 원, 비중 20%.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0195님, 남은 원장님 휴지 필요하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예. 삼성화재 좀 봐주십시오. 예.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땀이 나요. 감기 때문에, 예. 예.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금융주 관련들이 현재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PBR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순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은행과 그리고
보험 그리고 증권 이렇게 순환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익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삼성화재 같은 일단 생보사보다는 이제 자동차 보험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측면과 그리고 PBR 측면 모두 다 어떤 안정세의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지속적으로 삼성화재 같은 종목은요 계속 보유를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추세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박스권 흐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러한 흐름들을 쉽게 탈피하지는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이 22만 5천 원대에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가격에서 매도하기보다는요. 1차적으로 일단 좀 중기적인 1, 4분기를 보고요. 한 24만 원대까지는 계속 보유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21만 원을 하회한다면 손절매를 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화재는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옵트론텍인데요. 옵트론텍 역시 문자를 통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옵트론텍. 예, 매수가가 14,750원이시고요. 비중이 20%시네요. 이상로 대표님. 예. 옵트론텍 이렇게 빠졌던 이유는 바로 추가 상장 소식이 있었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뉴스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 점은요.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20에서는 밟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이 지지를 해줬던 부분이 누구의 수급이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수급 자체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순매수를 잡혀 있습니다만 지금 매도세를 눌러보면 투신도 그렇고 지금 매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순매수 새로운 신규적인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거 의미하겠고요. 그러면 이 자리 자체를 지금은 지지를 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이 자리를 지지를 못 해준다면 그때는 하방으로 추가적인 하락세가 보일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14,850원이거든요. 그러나 손절선 자체를 13,000원까지 생각을 하시고 13,000원이 만약에 이탈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시고요. 만약에 13,000원이 밑꼬리를 달면서 지지가 된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옵트론텍 괜찮은 기업이고 좋은 기업입니다. 대신 지금은 조정이 올 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옵트론텍까지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별표 들어온 거 세봤더니요. 오늘은 남은 원장보다 이상로 대표께 별표가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1월의 별점만 과연 뺏어가실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제는 지난주 종목 AS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지난주에 남은호 원장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봐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죠. 예, 넥센타이어였죠. 사신 가격이 13,300원, 비중이 10%였는데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었습니다. 남은호 원장께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분께서 어떻게 대응하셨을지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넥센타이어를 파셨습니까? 넥센타이 먼저 그게 전문가님이 전망이 안 좋다 그래서 예. 3,300원에 사는 3,400원, 3,200원에 좀 팔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팔고 예, SK가 많이 떨어지고 SK 하이닉스가 예. 아니 요새 자꾸 내려가대 그 무슨 일인지 그쪽을 들어가 볼까 싶어서 아, 그러셨어요. 일단 예. 넥센타이어는 손해를 보고 판 건 아니시네요. 예, 뭐 손해는 안 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고 싶다고요. 예. 예, 여기에 대한 의견을 그럼 여쭤보면 좋겠군요. 남은 원장님 바꿔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잘 파셨어요. 예, 먼저 그 말씀을 해가지고 네네. 보니까는 저도 보니까 안 좋아가서 좀 막 원전대는 팔고 네. SK 하이닉스가 많이 요새 자꾸 하락되는데 그 무슨 일인지 그것 좀 들어가 볼까 싶어서 SK 하이닉스의 지금 하락은요, 전체적으로 IT 군들에 대한 이 프로그램 매도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깨지게 되면은요, 이 기관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요, 일단 펀더멘탈에 대한 가격이라기보다는
순간적으로 수급이 이제 떨어지면서 안 좋아지면서 떨어진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시청자분께서도 정확한 이제 포인트를 잘 잡아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닉스의 24,000원 근처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나. 예.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조그만 게 보일 거예요. 예. 가로로 갔다가 떨어졌다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대만의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밑에 이 화면에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요, 예. D램 컨트랙트 프라이스라고 이렇게 바로 D램 가격의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건데 여기 초록색으로 한 10%씩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밑에 낸드 플래시 가격도요. 지금 고정 거래가가 2%대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하이닉스는요. 펀더멘탈 측면, 이익 측면에는요. 지금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예. 매수 포인트에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확하게 전환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4,000원이라면 이제부터 좀씩 모아가기를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시청자님. 예. 종목 잘 고르셨습니다. 분할 매수로 예. 조금씩 사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SK 하이닉스 봐드렸고요. 이번에 남은호 원장님 종목 봤고요. 이번에 이상로 대표님 지난주 종목 확인해 봅니다. 전화를 통해서 봤던 종목 하나투어였습니다. 62,000원에 사셨고 비중이 40%셨는데요. 52주 신고가가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셨었는데 이상로 대표님 너무 걱정 마라. 64,000원대 왔을 때 외국인 매수를 좀 체크해보자 하셨습니다. 한 주 만에 주가는 6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청자님 기분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께서 지금 바쁜 일이 생기셨다고 꼭 VOD 다시 보기 한다고 정말로 이렇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제가 제이미 소머즈라 지금 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요, 지난주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예. 수급 좀 체크해 주십시오. 예, 저도 호호호, 시청자님도 하하합니다. 예. 예, 저도 기분이 좋고요. 다만 제가 생각했던 외국인은 이제야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욱더 추가적인 부양을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겠고, 예. 대신 기관의 수급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기관 수급 자체가 지금은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 부분은 하나투어가 아직까지는 조금씩 주도주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있구나라고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실적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실적적인 부분 4분기까지는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시청자분이 기대하시는 그 가격대 신고가죠. 당연히 69,000원대를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 그래서 3분의 1 물량식을 줄여가는 관점으로 예. 저번 주와 똑같습니다. 전략은 그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보기 하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고가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하나투어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가께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됐어요. 11시 42분이 넘어갑니다.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 샘플러스 로지스타 클럽의 이상로 대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200조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걸 기준으로 작년 4분기에 매출 56조 600억 원, 영업이익 8조 8,4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던 작년 3분기 기록을 넘어선 것입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4%, 영업이익은 9.6%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각각 18.5%, 89.4% 증가했습니다. 작년 연간 실적은 매출 20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29조 500억 원으로 201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1.9%, 영업이익은 85.7%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환율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약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전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4년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다만 하락폭은 2011년 0.3%에 비해 소폭 축소됐습니다. 또 일본의 12월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작년에 1%의 물가 상승 목표를 내걸고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실시했으나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자민당 정권은 물가 상승 2%를 목표로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소니와 닛산 등 리튬 전지 업체가 삼성 SDI 등을 따라잡기 위해 통합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산하 투자 펀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소니의 리튬 이온 전지 사업을 축으로 한 업계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닛산 자동차와 NEC가 공동 설립한 전지업체와 소니 리튬 이온 전지 사업 부문인 소니 에너지 디바이스의 통합이 유력하며 이들 업체는 연내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지 사업에는 중국과 대만 등 외국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산업혁신기구는 기술 유출을 피하기 위해 자국 업체끼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지는 2000년까지만 해도 일본 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었으나 한국의 삼성 SDI 등의 추월당해 작년 한때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무기 수출과 연루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2명과 무역회사 한 곳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단청 산업은행 중국 베이징 지사 대표와 부대표,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 등입니다. 재무부 성명에서 이번 제재는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국민들과 이들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을 즉각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유엔의 대북 결의에 반발해 전날 미국을 겨냥한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진행할 것이라는 국방위원회 명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반도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도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희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 연다는 거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평택 촌놈 정우영 대표께서 2013년 투자 대 전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좋은 정보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